소득과 가구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를 한번 도출해 봅시다. 자, 의미 도출할 때 주의할 점. 처음에 얘기했죠. 이것은 자료 해석 유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적용 설명 유형의 요소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제시문가에 나오는 개념들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가에 나오는 개념 뭐였죠? 화재, 사회불평등이었습니다. 자원배분의 불평등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회문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뭐가 불평등한 거죠? 자, 그럴 때 교육 정도 이게 뭔가요? 자, 지금 가구 소득이 많다 적다는 결국 초래되는 사회 불평등일 겁니다. 그러면 교육 정도는 뭔가요? 이 교육 정도가 바로 자원인 겁니다. 자, 자원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원이 뭔가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석유나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적 자원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인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이라는 게 뭔가요? 자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교육 정도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인가요? 예,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좋은 직업을 얻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 정도는 자원입니다. 교육 자원인 거죠. 즉 여기서는 지금 교육 정도가 다른 것 이꼴 자원 배분의 불평등인 겁니다. 즉 자원 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가구 소득의 차이, 즉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교육 정도와 가구 소득이라는 개념과 이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지금 서로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적용 설명 유형인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들을 1대1 대응시키는 것.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 설명 유형을 배웠었으니까는 표 1은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 표 2와 표 3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이게 어려운데. 자, 표 2. 가구의 소득별 평균 가구 부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도표 아니죠. 시간 흐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항목들 서로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는데 뭐 표 1에서 봤던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부채가 점점 증가할수록 소득 구간도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소득 구간이 요 20% 미만 요게 소득이 적은 거고요. 80% 이상 요 부분이 소득이 많은 겁니다. 즉 이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채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이 소득 수준과 부채가 양의 상관관계다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연결해야 합니다. 자, 표 1에서
표 1 해석하면서 우리가 의미 도출하면서 제시문가에 나오는 개념들을 적용해서 썼었죠. 그럼 이것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 적용할 때 소득 수준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소득 수준의 차이 이퀄 이 사회 불평등. 이게 소득 수준의 차이와 이 사회 불평등을 우리는 연결해서 해석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채는 뭔가요? 학생들이 이게 부채를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자, 이게 지금 상식에 너무 얽매여서 부채, 이거 빚이잖아요, 빚. 빚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만 해서 안 되는 건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지시문가하고. 자, 일단 여기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빚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자, 우리가 빚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진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빚이 많은 거죠? 자, 그럴 때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빚을 많이 지는 이유 중에 큰 거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집니다. 그럼 뭘 삽니까? 보통 흔히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파트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택 구입 시에 부채를 많이 집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부채가 자원일까요? 지금 자원이라는 개념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자원인가요? 자원입니다. 왜 자원인가요? 자원이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커서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땅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즉,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굉장히 유효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사는 것 또는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부채를 통해서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부채는 자원입니다. 이거 금융자원이에요. 이런 부채라는 자원을 많이 질 수 있는 계층이 바로 고소득층, 부유층들인 겁니다. 부유층들이 자원을 많이, 금융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은 금융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부자가 되는, 자,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채와 자원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표 2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